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본 하겠습니다. 자본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데죠. 일단 이름도 현실에서 많이 듣지 못하는 이름들이고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뭐 회계를 좀 공부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 자산 좀 시작하고 당좌 재고 쭉 시작하고 부채 좀 하다가 이쯤 되면 이제 지쳐서 그만두고 또다시 마음먹고 했다가 또 그만두고 그래서 거의 잘 못 보게 될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자본.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말하고,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잖아요. 순자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자본은 주주로부터의 납입 자본에, 즉 최초에 주주가 돈을 투자를 했겠죠. 납입 자본. 여기다가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서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즉 이렇게 초기에 투자한 이 돈 가지고 장사를 잘했으니 이익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나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돈이니까. 그 다음에 기업 활동으로부터 손실이 생기거나 손실이 나면 손해가 났기 때문에 요 이익 중에 일부가 이렇게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소유주에 대한 배당으로 돈을 줘야 된다. 배당 주다 보면 날아갈 거고. 감소액을 뺀 금액. 그래서 최초 출자한 돈에다가 이익 생기면 늘었다가 손해 생기면 줄고 배당해주면 줄고,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지금 자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변동 원천과 법률적인 요구를 기준으로 해서 5개로 쪼개서 분류합니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대로 비율을 하는데, 자본은 변동 원천, 어떻게 변해서 생긴 건지, 그 다음에 법률적인 요구, 누구 건지 이렇게 5개를 쪼개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름들이 어렵죠, 일단. 하나씩 보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자본금부터 볼게요. 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저하고 낮은 급수를 배우셨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이제 여성분이 결혼을 합니다. 남성분하고. 남자는 어떻게 그리면 좋겠냐? 이렇게. 근데 이제 여성분이 회계를 좀 공부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를 해야 되겠어요. 가계부를 주로 복식부기 안 하지만, 대신 나죠, 이제. 나를 상대로, 나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시집을 가려면 일단 남편도 돈을 일정 부분 담궜겠죠. 남편하고 내가 요즘 물어보니까, 요즘 결혼하려면 돈이 얼마쯤 있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천차만별인데 한 5천 정도 갖고 시작했다 칩시다. 그럼 남편도 이제 일정한 부분을 담궈야 되겠지. 얘도 5천만 원 정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5천을 하면 이렇게 둘이 이제 처음 살림을 시작해요. 그럼 이제 1억 가지고 장사가 아니지.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둘이서. 그럼 그 최초에 출자한 이 돈, 요거를 따로 적는 거야, 여기다가. 내가 5천 투자했고, 너도 5천 투자했고, 여기다 적어. 이렇게. 회사로 보면 최초에 출자한 돈,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둘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파트도 없고, 차도 사고, 뭐, 냉장고도 사고, 이렇게 했겠죠. 그럼 이제 이 돈이 이제 어떤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 재무제표로 그려보면, T자로 그려보면, 여기에 지금 자본이 생겨 있는데, 이게, 뭐, 냉장고라는 자산으로도 있고, 차라는 자산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탁기도 있을 것이고, 그럼 나머지 뭐 보통예금 통장에 돈도 좀 넣어놓고, 이렇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얘가 이제 일하러 다니겠죠. 영업활동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회사 다녀.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얘가 연봉이 한 1억쯤 되는 애라 칩시다. 1억 벌면 1억을 다 모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열심히 또 먹고 쓰고 해야 되죠.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벌었는데 다 썼어. 그리고 남은 돈이 한 1,000만 원쯤 돼요, 이제. 그러면, 뭐가 생긴 거예요? 이익이 생긴 거죠. 그럼 그 1,000만 원을 어디다 놔뒀겠어요? 뭐 적금을 했겠지. 또는 뭐 현찰을 갖고 있거나.
그럼 내 돈이 늘어요. 그럼 내 돈이 늘었을 때 이 1,000만 원은 최초에 출자한 돈이 아니잖아.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어? 안 되지. 어디다 적을까? 그래서 여기다 적는 거야. 아,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었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집에 돈이 1억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처음에 결혼 막 했을 때는 각자 5천씩 담궜다가 남편이 열심히 장사를 회사 잘 다녀가지고 벌어서 생활비 하고 뭐 부모님 용돈도 다 드리고 옷도 사 입고 하고 딱 1,000만 원 남은 거야. 그럼 우리 집 돈은 1억 1,000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냉장고가 커지는 건 아닐 테고 뭐 다른 자산으로 또는 뭐 또 다른 자산을 더 사들였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따로 적는 거야. 왜 따로 적어야 되겠어? 혹시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응? 이 돈을 여기다 섞어버리면 누구 돈인지 모르잖아. 서로 시끄러워 우기면 안 되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회사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내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돈, 네가 장가 올 때 가지고 온 돈, 그 다음에 영업활동을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돈 이렇게. 근데 만약에 영업활동을 이렇게 직장을 생활을 잘해갖고 돈을 조금씩 아껴서 늘어나면 여기다 플러스를 쓰는데 얘가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거야. 빚이 생기겠지 이제.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로도 적고 플러스로도 적는 거예요. 이익이 생기면 플러스. 그럼 이 이익이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죠. 이 있는 돈을 다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다시 벌어들이면 다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적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통장에 돈이 좀 쌓여 있어요. 집에서 이제 여자분인데 여성분이지. 여성분, 남성분. 여성분이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주식 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잘 굴려서 이익이 났어요. 400만 원이나 이익을 벌었어. 그럼 여기다 더 하면 되겠어? 그럼 최초로 시집 올 때 장가 올 때 갖고 온 돈이니까 섞으면 안 되죠. 영업활동도 아니잖아. 남편이 번 돈도 아니야. 내가 주식 투자해서 벌었다니까? 그럼 여기다 적어 이렇게.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자, 그런데 주식 투자해서 계속 딸 수만은 없겠죠. 여기서 이제 회사로 보면 자본거래, 주주와의 거래를 말하는 거고 영업활동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잃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플러스 난 걸 빼고 마이너스를 다시 플러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적는 게 아니라 손해 났다고야. 그럼 여기다 적어. 이렇게. 이런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있는 거니까 일단 놔두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회사로 보면 가정집하고 똑같아. 최초에 시집 올 때 돈 둘이 갈라서면 누구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 놔두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지느냐,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돈 벌었냐, 아니면 그거 이외에 나머지 것으로 돈을 벌었느냐 잃었느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자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자본거래, 즉 주주와의 거래예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들인데 플러스 난 거 이거는 주로 다 마이너스 난 것들만 들어있습니다. 플러스가 하나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손익거래야. 즉 영업활동. 요거는 아주 특이한 게 몇 가지, 세 가지 있으니까 놔두시고. 자, 전체 구조는 이렇게 생겼더라. 논리적으로 괜찮죠? 에? 주식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많으니까 저렇게 자본을 변동 원천과 법률적 요구에 따라서 5가지로 각각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구나. 한꺼번에 개인사업자처럼 다 자본금 섞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자 뼈대적인 뜻만 볼게요. 첫 번째 이 자본금은 주주가 납입한 법정 자본금이에요. 왜 법정 자본금이라고 하냐면 상법상으로 적어야 될 금액이 딱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거든요. 그래서 법정 자본금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한 법은 상법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잉여금은 남았다는 거 아니야.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생긴 거예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해가지고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은 자본 거래는 맞는데 이게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이 이쪽으로 와요. 이것들은 임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곧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원래는 손익 거래니까 요것이 별도로 나갈 필요 없이 여기 다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다가 잠깐 쪼개놓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해서 축적된 이익, 그리고 사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생활하면서 벌어들인 이 돈이 다 써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냥 순이익 났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전체 구조 중에서 자본부터 볼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구조니까.